어린 왕자가 두 번째로 방문한 별에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오, 드디어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허영심 많은 사나이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크게 소리쳤다. 허영심 많은 사나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숭배한다고 믿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건넸다. 아, 이건 담례를 위한 모자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면 담례를 해야 하잖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이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 허영심 많은 사나이가 대꾸했다. 네?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되물었다. 그러자 사나이가 말했다. 이렇게 손뼉을 쳐봐.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점잖게 인사를 했다. 아, 왕이 사는 별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이번에도 그 사나이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인사를 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쳐댄 어린 왕자는 어느새 그 장난에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만 들리는 법이다. 그의 귀에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찬양하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은 내가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이며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어쨌든 날 기쁘게 해줘. 그래요.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잠깐 머물렀지만 그 별은 어린 왕자를 무척 실망시켰다. 뭐라고 있나요? 어린 왕자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을 잔뜩 늘어놓고 그 앞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술 마시고 있잖아. 술꾼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술은 왜 마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뭘 잊으려고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힘없이 말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로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다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섯.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군.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이라니요.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이런. 잊어버렸군. 난 너무 바빠. 무척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 무엇이 5억인데요? 궁금한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54년 동안 이별해 있었지만 그동안 내가 방해를 받은 건 딱 3번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인데 웬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 날 방해했지. 그놈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계산이 4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인데 이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내가 5억 162만이라고 했지? 무엇이 5억이라는 거죠?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조용히 일하기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팔이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요? 그게 아니야. 게으름뱅이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이 조그만 금빛 물체 말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롭게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있을 시간이 없어. 별을 말하는군요. 그래, 맞아, 별이야. 5억 개나 되는 별들로 뭘 한다는 거죠?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내 숫자는 정확해. 그 별들로 뭘 할 건데요? 뭘 할 거냐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만 소유할 뿐이지. 아저씨가 그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죠?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이 사람도 아까 만난 그 불쌍한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그에 대한 신뢰가 깨졌지만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할 수 있나요? 별은 누구 거지? 사업가는 빈정거리듯 되물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첫 번째로 별을 소유하기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저씨 것이 되나요?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한다면 그 섬도 네 것이 되는 거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그것으로 특허를 받아야 해. 그럼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별들은 내 소유가 된 거지. 나보다 먼저 저 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별들을 관리하는 거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난 중요한 일에 관심이 많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요, 실크 머플러가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다니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별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작은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개수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그렇지. 그거 참 재미있네. 아주 낭만적인데. 하지만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린 왕자가 중요시하는 일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나는 꽃 한 송이를 갖고 있어요. 날마다 물을 주죠. 3개의 화산도 갖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죠. 불 꺼진 화산도 똑같이 청소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가는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 왕자는 곧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별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5번째 별은 매우 흥미로운 별이었다. 그 별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한 구석, 집 한 채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내가 만난 왕이나 허영가나 사업가, 또 술꾼보다는 똑똑한 사람일 거야.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깨우는 것과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끄면 별이나 꽃은 잠이 들 거고 참으로 멋진 직업이야. 아주 쓸모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왜 가로등을 껐죠? 안녕. 그건 내 임무야. 그가 대답했다. 임무가 뭐예요? 가로등을 끄는 일이지. 잘 자.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가로등을 켜요? 이것도 내 임무야. 그가 대답했다. 이해하기 힘들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임무는 그냥 임무야. 잘 잤니?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이면 불을 끄고 밤이면 다시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는데 그럼 요즘은 임무가 바뀌었나요? 임무가 바뀐 건 아니야.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지. 이 별은 해가 바뀔수록 빨리 도는데 내 임무는 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씩 도니까 나는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하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 별은 하루가 1분이라니.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거든. 한 달이라고요? 그럼 한 달이지.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맡은 일에 충실한 그가 점점 좋아졌다. 문득 의자를 조금씩 뒤로 움직여야만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야 항상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이 별은 매우 작기 때문에 세 발자국만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햇빛을 쬐고 싶으면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는 걸어봐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질 거예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겠는걸. 당장 내게 필요한 건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유감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왕이나 허영가, 술꾼, 또 사업가에게 무시를 당하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제일 성실해 보이는데 아마도 자기 자신보다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에 빠졌다.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여긴 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 어린 왕자는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그 축복받은 별에서 떠나는 게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이건 어린 왕자 스스로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었다. 6번째 별은 방금 떠나온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두꺼운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너무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란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다. 그거 참 재미있겠네요.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동안 본 별 중에서 가장 멋진 별이었다. 여긴 정말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도시나 강,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탐험가와는 좀 다르단다. 돌아다니면서 도시나 강, 산, 바다, 사막 따위를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가롭게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지리학자는 절대 책상을 떠날 수 없어. 대신 탐험가를 서재로 불러들이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탐험가가 말하는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품행이 단정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거야. 왜요? 만일 탐험가가 거짓말이라도 하면 지리책이 엉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두 개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둘이라고 기록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도 만약 탐험가가 됐다면 아주 나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탐험가의 품행이 단정하다고 생각되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직접 조사하러 가나요? 아니, 직접 조사하러 가지는 않아. 조사하는 일은 너무 복잡하거든.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돼.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러면 증거물로 그 산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너 말이야. 아주 먼 데서 왔지. 넌 탐험가의 기질이 있어. 네 별이 어떤 별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커다란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가 하는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적었다가 증거물을 보고서야 잉크로 다시 적는 것이었다. 자, 시작해 볼까? 지리학자는 들뜬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내 별은 그리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불을 뿜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리학자는 계속 받아 적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 꽃은 정말 예뻐요. 하지만 꽃은 덧없는 존재야. 예?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루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없어. 산의 위치가 바뀔 일도 없고,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불 꺼진 화산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다시 타오르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라는 그 자체야. 산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한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성미였다. 그건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도 덧없는 존재구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4개의 가시뿐인데 그런 꽃을 혼자 내버려 두다니.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가 가볼 만한 별을 알려주시겠어요? 지구. 지구라는 별에 가봐. 지구는 아주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다.